안녕하세요. 김지현의 리포트 김지현입니다. 이제 기온도 영하로 뚝 떨어졌고 여기저기 눈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정말 12월 연말이 됐구나라는 실감이 드는 주간이에요. 이번 주에는 12월 첫 주 일단 개별 기업에 대한 리포트들 몇 가지 좀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은 영업무역 리포트 준비했어요. 11월 중에 가장 흐름이 좋았던 종목 가운데 하나이죠. 영업무역에 대한 의견 담은 리포트 살펴볼 거고요. 이어서 LG이노텍 이번 주에 급등했던 바 있습니다. LG이노텍에 대한 의견 담은 리포트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계속되는 상승 추세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구글 알파벳에 대한 의견 담은 리포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업무역부터 볼게요. 배송이 애널리스트가 발간한 리포트이고요. 돋보이는 고객사 경쟁력이라는 제목 붙이고 있습니다. 영업무역 주가 보면 11월 초에는 5만 원대 중반 정도에 머물렀던 바 있어요. 다만 11월 후반으로 오면서는 지속되는 상승으로 9만 원대를 훌쩍 넘기는 흐름까지 보여줬던 바 있죠. 이렇게 영업무역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건 결국은 실적 덕분이었습니다. 영업무역에 속한 의류 OEM 업종은 상호관세의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업종보다도 높았던 업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다만 실제 확인했던 영업무역의 실적은 우려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했는데요. 물론 관세 영향이 없지 않았죠. 이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단가가 하락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P가 하락하는 부정적인 흐름이 일단 있었어요. 그럼에도 수량, 그러니까 Q가 크게 늘어나면서 실적은 오히려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량이 크게 개선된 게 실적에 긍정적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여기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건 아크테릭스였습니다. 이 아크테릭스는 영업무역과 지난 2023년부터 계약을 시작한 신규 거래선인데요. 이제 계약한 지 2년여가 지난 현재 시점에서 이제 영업무역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가량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아크테릭스 브랜드를 전개하고 있는 아머스포츠를 떼놓고 보면 이 매출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이를 반영해서 연간 성장률 가이던스 역시 자체적으로도 상향 조정한 상황입니다. 이를 감안해서 봤을 때 영업무역에 떨어지는 아크테릭스의 오더 역시 강한 성장의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이 리포트는 일단은 담고 있습니다. 신규 거래선 이외에도 노스페이스 그리고 엥겔버트 스트라우스 같은 기존 주력 고객들의 매출 성장 역시 완만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룰루레몬 같은 경우는 성장세는 다소 완화되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두 자릿수 비중으로 주요 고객사에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주문량에 있어서 당분간 견조한 흐름이 전체적으로 예상된다라는 거고요. 특히 신규 거래선 아크테릭스의 기대를 조금 더 크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리포트는 주되게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OEM 전반에 들이운 관세에 대한 우려는 일단 최악은 지났다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황이 드라마틱하게 개선세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영업무역은 업황과 관계없이 고객사 경쟁력을 바탕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이고요. 높은 주문량의 성장세와 맞물려서 마진 개선 역시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더 그리고 OEM 마진율이 함께 올라가는 구간임을 반영해서 목표가 기존 6만 5천 원이었던 걸 11만 5천 원까지 76%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고요. 업황이 무색한 영업무역의 강력한 실적 모멘텀을 감안할 때 업황을 이유로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면 조정 시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 주 10%대 급등을 보였던 종목이에요. LG이노텍입니다. LG이노텍에 대해서 박준서 애널리스트가 발간한 리포트인데요. 기판 상향 조정의 근거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일단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박준서 애널리스트는 LG이노텍의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고요. 가장 중요하게 반영한 근거는
기판 사업부의 이익 추정치 상향입니다. 내용을 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우선 4분기 실적에 대한 프리뷰를 담고 있는데요. LG이노텍의 4분기 실적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3% 성장해서 컨센서스를 약 23% 크게 웃돌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근거가 되는 건 환율 효과, 그러니까 달러 원 환율이 상승하면서 LG이노텍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환율 효과 일단 꼽았고요. 여기에 북미 고객사, 그러니까 애플의 신규 플래그십 모델의 판매 호조, 이렇게 두 가지 요인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아가서 4분기뿐 아니라 내년 실적 역시 글로벌 시장 내 점유율 확대를 지속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업부별로 쪼개서 보면 광학의 경우 기술 격차가 확대되면서 점유율이 확대되는 구조적 사이클이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는 판가 인하에 대한 압력이 있긴 합니다만 북미 고객사의 높은 브랜드 충성도 그리고 하이엔드 판가가 전가될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판가 인하를 방어하는 요인들이 없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게 바로 기판인데요. 글로벌 기판 업체들이 AI향 고부가 FC, BGA에 집중하는 상황이다 보니 오히려 LG이노텍의 RFSIP가 글로벌 시장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비중의 확대는 추가 증설 검토가 필요할 수준일 정도로 수요 면에서 견조한 체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했고요. 메모리 기판 역시 빅테크향 비중 확대가 추가적으로 기대되는 국면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특히 기판을 중심으로 사업부별 영업이익 추정치를 상향 조정했고요. 이 기존 AI 중심 포지션에서 살짝 비켜 있다는 이유로 기판 부문에 높은 디스카운트를 적용해 왔습니다만 글로벌 경쟁사들이 AI에 집중하는 구간이다 보니 LG이노텍의 RFSIP 점유율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는 점 반영해서 이 기판에 적용했던 디스카운트율 역시 기존 30%에서 20%로 완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 추정치가 상향됐고요. 기존 적용해왔던 이 밸류에이션에 있어서의 디스카운트 역시도 낮아졌어요. 하다 보니 목표 주가 기존 30만 원이었던 것 32만 원으로 7%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들이 생겼다라고 봐야겠죠.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마지막은 지속되는 상승의 추세 흐름 안에 있는 종목이죠. 구글 알파벳입니다. 박연주 애널리스트가 발견한 리포트이고요. 광대한 확장의 시작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박연주 애널리스트가 주목하고 있는 알파벳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AI 전쟁에서 경쟁 우위를 확인하고 있다는 점, 그로 인해서 사업의 영역이 크게 확장되고 있다는 점 이렇게 꼽았어요. 이 논리 전개에서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건 기존 알파벳의 AI는 키워드 검색에 국한됐었지만 이제는 범용적인 지능으로 확대됐다 하는 점입니다. 이 범용적 지능으로의 이동은 알파벳으로 하여금 AI 검색 그리고 에이전트 나아가 대형 신사업으로 범위를 크게 넓혀갈 수 있는 동인이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우선 AI 검색으로의 진화는 사용자들로 하여금 기존에는 하지 않았던 질문까지 검색 내에서 하게 만들고요. 이로 인해서 검색 쿼리가 크게 증가하고 타겟팅 효과가 강화되다 보니 광고 매출이 크게 늘어나는 이런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AI 에이전트로의 진화인데요. 이 AI 에이전트로의 진화는 비즈니스 모델의 확장으로 이어질 거다라는 전망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쇼핑 에이전트가 상용화될 걸로 보이는데요. 이를 통해서 알파벳은 7.4조 달러 규모의 이커머스 시장으로 영역을 넓힐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대형 신사업으로의 확장이에요. 중기적으로 보면 범용적 지능의 AI는 자율주행, 또 신약 개발, 또 로보틱스, 게임, 반도체까지 각각 수조 원 이상의 대형 신사업으로의 사업 영역을 확장할 토대가 되어줄 거다라는 전망이에요. 이를 위해서 언어, 그리고 이미지, 또 영상, 로봇 액션, 단백질 분석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파운데이션 모델이 범용적인 지능을 갖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알파벳 같은 경우는 연산 능력 증진을 위한
현금 여력이 일단 충분하고요. AI 반도체에서 경쟁 우위를 갖고 있다라는 것 역시 뚜렷한 강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용자 기반이 굉장히 탄탄하죠. 방대하죠. 이 부분 역시도 계속해서 이야기해왔던 부분입니다만 서비스를 고도화시킬 수 있는 데이터의 원천이 된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알파벳의 경쟁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알파벳은 검색 업체에서 범용 AI 업체로 확장하는 과정에 있고요. 이 범용 AI 업체로 확장할 여력과 경쟁력이 충분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범용 AI 업체로의 확장은 결국 알파벳에 있어서 천문학적 규모의 사업 영역 확장으로 이어질 거라는 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알파벳에 대한 타겟 밸류에이션을 상향 조정했고요. 이걸 녹여서 목표가 역시 기존 $360에서 $432로 20%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색업체에서 범용 AI 업체로의 확장은 모바일 혁명으로 인한 시총의 증가, 그 속도와 폭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고로 이 모바일 혁명을 거치면서 알파벳의 시가총액은 2007년 0.2조 달러에서 2025년 3.9조 달러까지 18배 증가했던 바 있습니다. 이것 이상의 흐름을 보게 될 거다라는 기대를 함께 담고 있는 리포트라는 것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리포트들 쭉 살펴봤습니다. 쌀쌀해진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조금 더 알찬 내용들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한 주 보내세요.